오늘은 조건방열 시간입니다. 오늘이 확률의 곱셈 정리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거고, 저번 시간에 덧셈 정리 배우셨죠? 덧셈 정리 이어서 곱셈까지 배우시면 확률은 끝이 납니다. 이제 통계 두 단원만 남았으니까, 통계 세 단원이죠. 추정까지 합쳐서 세 단원인데 세 번째 단원은 방학 동안 안 하기로 했고, 두 단원만 정리하시면 기본적인 내용들은 쭉 훑어봤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수능 준비하셔야 되고 내신 준비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여기에서 문제 수를 좀 많이 늘려가시면서 여러 가지 유형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건방을 보죠. 거기 좀 읽어보시면 100페이지입니다. 1번 표본공간 S에 두 사건 A, B, 그러니까 표본공간 S가 있고 S에 포함되어 있는 두 사건 A, B가 있어요. 확률이 0이 아닌 사건 A가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다 비추시고 A가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우리는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표현을 어떻게 쓰냐면요, 이렇게 써요. B가 A. 순서로 봤을 때 좀 반대처럼 보이는데,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날 확률, 아시겠죠? 그거 우린 조건방이라고 하죠.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얘를 계산하실 때는요, PA를 분모에 갖다 놓으시면 되고, 분자는 PA의 교집합 B를 갖다 써주시면 됩니다. 이거 우리 조건방 공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A가 일어날 확률을 갖다 쓰시고 A와 B의 교집합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홀수의 눈이 나왔다는 가정하에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일단 분모에 홀수의 확률을 갖다 놓으시면 되죠. 홀수가 1, 3, 5니까 3개니까요 2분의 1의 확률이 되겠죠. 그리고 홀수 1, 3, 5 중에서 3의 배수를 찾으시면 돼요. 그들의 교집합이니까 1, 3, 5 중에 3의 배수는 3 하나밖에 없으니까 답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6분의 1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시면 답을 바로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방률은 우리 일반적인 수학적 확률과 비슷한 형태로 푸는데, 분모도 확률이 들어오고 분자도 확률이 들어온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모와 분자에 모두 확률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렇죠? 조금만 기억하시면 쉽게 문제를 풀어가실 수 있고, 여기에 곱셈정리라는 게 나오기는 하는데 이 공식을 활용해서 만든 공식이거든요. 그러니까 PA를 옆으로 곱해갖고 PA 곱하기 PB가 PA 교집합 B랑 같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가지고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니까 저런 부분들은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1번부터 볼게요. 1번 PA가 1번에 PA가 5분의 2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PB는요, PB는 2분의 1이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PB바 A라고 했죠. PB바 A. 근데 아까 PB바 A는 위에 써 있네요. PA는 5분의 2니까요. 5분의 2분의 PA 교집합 B 갖다 쓰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 결과가 문제에서는 4분의 3이라고 나왔습니다. 아, 네가 4분의 3이구나. 그럼 옆으로 곱해주시면 되니까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올까요? 10분의 3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계산해주시면 PA 교집합 B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10분의 3이다 라고 계산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구하는 건 뭘 구하는 거냐면 P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을 구하래요. 우리 앞 시간에서 배웠지만 얘는 어떻게 정리하시면 되죠? 그렇죠. 집합을 활용하셔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되는 거고, 맞습니까? 오케이. 그럼 얘는 1-PA 합 B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 그쵸? PA 합 B를 계산할 때는 그냥 계산을 생략할게요. 요거 두 개 더해주고 교집합 빼주면 되죠. 10분의 3 빼주시면 되니까 가볍게 계산 가능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연산 문제 가장 기본적인 연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한번 해볼까요? 2번 보시면 PA가 얼마입니까? 0.2라고 나왔고, PB가 0.4라고 나왔고, 여기서 또 마찬가지죠. PA 합 B의 전체 여집합 이렇게 쓰시는 게 맞겠죠? 그럼 얘는 1-PA 합 B가 될 거고, 이 결과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네가 0.5구나 이렇게. 그러면 PA 합 B는 얼마가 되는데요? 그렇죠. 0.5가 되네요. 따라서 PA 합 B 0.5는 0으로 시작을 하고, PA 더하기 0.2 더하기 PB 더하기 0.4에서 교집합 빼주면 됩니다. 여기 앞에서 배웠던 공식 그대로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PA 그 B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0.1이 되겠네요. 근데 문제에서 묻는 건 뭐냐면 PA 바 B를 물었죠? 얘는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PB분의
A 교집합 B 이렇게 공식 써주시면 돼요. 얘가 0.4였고요. 요 값이 0.1이었으니까 값을 계산하시면 뭐 4분의 1, 0.2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죠. 연산 문제 뭐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한번 계산만 쭉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쪽에 배웠던 내용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자 2번 문제 보죠. 2번은 오른쪽 표는 어느 고등학교 A, B에 두 학급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안경을 쓴 학생을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두 학급 학생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학생이 안경을 쓴 학생이었을 때, 임의로 한 명을 뽑으면 꼭 안경을 쓴 학생이 뽑힐까요? 아니죠. 안경을 쓴 학생도 있고 쓰지 않는 학생도 있는데 안경을 쓴 학생 중에 뽑았다라는 거죠. 전 사건을 제한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확률을 뭐라 부르죠? 그렇죠. 조건 확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안경을 쓴 학생을 사건을 A라고 해봤을 때 A가 안경을 쓴 학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B라는 사건을 뭐라고 잡아주면 A 학급 학생인 학생, 그러니까 A 학급 학생인 학생으로 잡아주게 되면 A 학급에 속해 있는 학생으로 잡아주게 되면 여기서 문제는 뭘 구하라고 그러냐면 안경을 쓴 학생 중에서 그 학생이 A 학급 학생의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죠. A 사건이 좀 헷갈리네요. A 사건이 안경을 쓴 거고 B 사건이 A 학급 학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안경을 쓴 학생 중에 한 명을 골랐을 때 그 학생이 A 학급 학생의 확률을 구하라 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건방으로 구성을 해주시면 분모는 PA를 갖다 쓰시면 되고 분자는 PA 교집합 B를 이렇게 살짝 올려주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가시죠. 그럼 PA를 쓰셔야 되는데 PA라는 것은 아까 안경을 쓴 학생이니까 안경을 쓴 학생 표 보시면 총 20명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20 갖다 쓰시고 분모는 50 이렇게 갖다 주시면 될 것 같고, A 교집합 B는 안경을 쓰면서 A 학급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A 학급의 학생은 16명이죠. 그래서 이거는 20분의 16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이 값이 5분에서 이렇게 가볍게 계산이 가능하죠. 근데 거기 다른 풀이처럼 개수를 그대로 계산하셔도 무방하죠. 이런 표 문제 풀어가실 때 컬럼 문제라고 해서 조건방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우리 조건방울 문제를 저 뒤에서 하나만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몇 번을 보시냐면 4번 말고 5번 문제 먼저 풀어볼게요. 5번 한번 보세요. 5번을 먼저 풀어보고 그 앞에 문제 다시 풀어보죠. 3번과 4번은 상자 A에는 흰 공이 2개 있고 그리고 검은 공이 4개 있습니다. 상자 B에는 흰 공이 3개가 있고요. 3개가 있고 검은 공이 2개가 있어요. 이렇게 상자를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A, B 두 상자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냈더니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왔을 때, 자, 상자를 택해서 2개의 공을 꺼내면 항상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나오는 건 아니죠. 흰 공 2개도 나올 수 있고 검은 공 2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쭉 있겠지만 A, B 두 상자 중에 한 상자를 택해서 공을 꺼냈더니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온 그 부분에서만 얘기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조건방울은요, 이 문제가 조건방울인지 알아차리는 게 사실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온 그 상황에서만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다? 조건방울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A 상자를 선택한 확률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A 상자를 선택한 확률은 2분의 1의 확률로 A 상자를 선택하고, 그리고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온 확률을 구해볼게요. 총 공의 개수가 6개니까 6개 중에 2개를 선택했을 때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뭐 컨비네이션 1은 쓰지 않으셔도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4 정도 쓰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B상자를 선택했다고 생각하시면 5개 중에 몇 개의 공을 선택합니까? 2개를 선택하시면 되고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그럼 3 곱하기 2 쓰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계산해 놓은 확률이 A, B 둘 중에 하나의 상자를 선택해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올 확률을 구한 겁니다. 이거라는 가정 하에, 그치? 그 상자가 뭐였을 확률? A였을 확률. 그러니까 상자가 A면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니까 당연히 분모의 계산은, 그렇죠, 이 부분을 갖다가 분자에 살짝 올려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예, 가져오죠. 그래서 전체 확률을 구하신 다음에 그 부분의 확률이겠죠. 물론 제한이 되니까 부분의 확률을 구하신 후 그 부분의 확률 중에서 사실 일정한 부분이 위에 분자에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려서 계산해 주시면 답을 바로 구해내실 수 있죠. 이게 조건 확률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 두 가지거든요. 이게 컬럼으로 나오는 형태들이 있고 2x2라고 하는데 컬럼 형태로 나올 수가 있고 지금처럼 확률로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하시면 금방 해결할 수 있겠죠, 그죠? 요거 지우고 이제 앞쪽 문제들 지금 5번 풀었으니까 바로 옆 문제 먼저 갈까요? 4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와, 오늘 필기가 이렇게 잘 되네. 4번 문제 볼게요. 예술의 전당에서 오페라 공연을 하는데 비가 내릴 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죠. 비가 내릴 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은 2분의 1이고 매진이 되지 않는 확률은 또 뭐 당연히 2분의 1이겠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비가 내리지 않을 때 마찬가지로 공연이 매진될 확률은 3분의 1. 그렇죠. 비가 오지 않으면 사람들이 더 공연을 많이 보러 가겠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비가 내릴 확률이 40%니까 비가 내릴 확률 40%라는 건 얘가 10분의 4니까 5분의 2의 확률로 비가 올 거고 5분의 3의 확률로 비가 오지 않겠죠. 여기까지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내일 공연이 매진될 확률을 구하라. 그럼 결국 날씨하고 관계가 있는 거니까요. 일단 첫 번째 뭐라고 쓰면 되냐면 매진될 확률을 스몰피라고 두었을 때 비가 왔어요. 비가 오고 매진돼야죠. 2분의 1 확률로 매진이 될 거고 비가 오지 않죠. 5분의 3의 확률로 비가 오지 않고 3분의 2의 확률로 매진이 될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 둘을 더해주시면 뭐 당연히 5분의 3을 구할 수 있죠. 거기 밑에 보시면 되게 복잡한 공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비가 온다 안 온다에 따라서 매진 확률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종속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조건방울 공식을 활용해서 교집합의 결과를 구해야 한다라는 얘기지만 실제로 우리가 중학교 때 이미 이렇게 다 계산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그 방법 그대로 문제 풀어가시면 뭐 전혀 어려움 없이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3번 문제 한번 더 해볼까요? 자, 3번 볼게요. 흰 공 6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검은 공 4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검은 공 4개가 있고 한 개씩 2번 꺼낼 때 꺼낸 공이 모두 흰 공인 확률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확률을 스몰 p라고 두게 되면 첫 번째 흰 공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한 개의 공을 꺼냈을 때 6개 중에 하나에 걸려야 되는 거고 다시 흰 공이 나와야 되니까 9개 중에 하나 꺼냈을 때 하나가 없어졌으니까 5개 중에 흰 공 하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둘을 곱해주면은 뭐 답을 당연히 구할 수 있는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풀어가는 방법들 이미 알고 있는 얘기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기 때문에 거기 복잡한 공식으로 이제 예전에 그렇게 풀었던 것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이랬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죠. 뭐 다른 부분은 없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는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3번과 4번은 조건방울 공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지만 우리는 조건방울 공식을 활용하지 않고 풀기 때문에 별로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2번하고 5번 있죠. 첫 번에 컬럼형 형태하고 두 번째는 확률분의 확률로 계산하는 그 과정만 정확하게 봐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111페이지 사건의 독립과 종속 봅시다. 두 사건이 독립일 때 그리고 두 사건이 종속일 때는 무슨 뜻이냐면 독립이라는 건 앞사건이 뒷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걸 독립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은 주사를 던져서 첫 번째 눈이 1이 나와도 2가 나와도 3이 나와도 뒤에 두 번째 던지는 주사위에서 1, 2, 3이 나올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죠. 첫 번째 눈이 1이 나온다고 해서 1을 집어넣고 푸는 건 그 주사를 던지는 건 아니니까요. 혹은 주머니 안에 공이 검은 거 1개, 검은 거 5개, 흰 거 5개가 있을 때 손을 집어넣고 공을 꺼내서 공을 확인한 후에 다시 공을 집어넣게 되면 처음 꺼냈던 공의 색깔하고 두 번째 꺼냈던 공의 색깔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겁니다. 처음에 꺼냈던 공이 검은색이라도 다시 집어넣기 때문에 결국 열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를 뭐라 부른다? 독립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는 종속이라고 하는데 방금 얘기했던 그런 공이 아닌 거 말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옆에 있는 이 경우도 종속이 될 거고 비가 오고 안 오냐에 따라서 매진될 확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앞에 있는 사건의 영향이 뒷사건에 영향을 주는 걸 종속이라고 부르죠.
아까 그 공 10개 있을 때 5개 있는 주머니여서 만약에 첫 번째 공을 꺼내서 검은 공이 나왔다 라고 했을 때 이 검은 공을 밖으로 버려버리면 그 안에 있는 검은 공 수가 하나 줄기 때문에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이 분명히 영향이 있겠죠. 물론 줄어들 겁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 뭐라 부릅니까? 종속이라고 부르죠. 근데 독립과 종속을 이렇게 글로 알고 계시면 문제 풀 때 도움이 안 되고, 독립은 항상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P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를 만족하게 되면 A 사건과 B 사건의 교집합이 두 확률을 곱한 결과랑 만약에 같다면 이러면 독립을 만족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종속은 이 둘이 같지 않은 걸 종속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지금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잠깐 끊으셔도 되니까 여기서 독립과 종속의 이 상황은 외우셔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앞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뭐 보지 않으셔도 되니까 선생님 지금 얘기하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되는데, 수업 시간에 증명을 해드렸는데, 자, A와 B가 만약에 독립이잖아요. 얘가 독립이 된다면 A와 B의 여집합도 A 여집합과 B도 A 여집합과 B의 여집합도 모두 독립을 만족합니다. 이거는 시간 강에서 증명을 생략할 테니까요. 증명이 뭐 확률 통계에서 증명 문제를 주지 하진 않으니까 증명을 생략할 테니까 암기하실 수 있으면 암기하시고, 좀 이유가 궁금하시면 질문하시면 선생님 다 증명해 드릴게요. 다시요. 요거 두 개만 외우시면 되거든요. A, B가 서로 독립을 만족한다면 A와 B의 여집합도 A 여집합과 B도 A 여집합과 B의 여집합 모두 독립을 만족한다. 저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위아래 공식들이 나왔으니까 확률 통계는 공식이 수 자체가 적죠. 적은데 나온 공식이니까 반드시 암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끊고 외우셨다 치고, 자 6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우리 사건은 보통 이렇게 집합으로 표현하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고, 3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3이하니까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5의 눈이 2 또는 5의 눈이 나오는 사건, C는 2 또는 5니까요 2, 5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서로 독립인 걸 찾아라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일단 PA는 얼마가 됩니까? PA는 2분의 1이 되겠죠. PB도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PB 너도 2분의 1이고요. PC는 얼마가 되죠? 여기는 3분의 1이 되겠네요. 자, 일단 A와 B가 서로 독립이냐 그랬습니다. A와 B가 서로 독립이라면 이 둘을 곱한 결과 4분의 1과 PA 교집합 B가 당연히 같아야 되거든요. 아까 위에서 보셨죠? 근데 A와 B의 교집합은 1하고 3 두 개가 있으니까 당연히 같지 않겠죠? 그죠? 3분의 1이 될 테니까. 상식적으로 주사를 던지기 때문에 4분의 1의 확률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눈에 대한 얘기니까. 그래서 이건 틀렸죠. 두 번째, A와 C를 볼까요? A와 C, 둘을 곱하면 6분의 1이거든요. 그럼 이게 맞으려면 PA 교집합 C의 원소는 당연히 한 개가 있으면 되겠네요. A와 C의 교집합은 한 개 맞습니다. 그래서 얘도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얘는 당연히 독립입니다. 성립한다 만드시고, 마찬가지로 B와 C도 똑같은 방법을 해보시면 당연히 6분의 1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라 부른다? 독립이다 라고 부릅니다. 독립 중도 구별하는 건 되게 쉽죠? 이렇게 풀어가시면 돼요. 7번 하나 더 해볼게요. 7번. A, B가 서로 독립이래요. 밑줄그시고 A, B가 서로 독립이니까 P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를 만족할 텐데, 이렇게 되면 이 옆에 써있죠. A, B가 서로 독립이라면 이 나머지 것들도 모두 독립을 만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보시면 PA 여집합 교집합 B라고 나오는데 B와 A의 여집합도 독립이니까 얘는 PA의 여집합 곱하기 PB라고 써도 상관없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다시 한번요. 그래서 이 값이 얼마라고 나왔습니까? 네가 2분의 1이구나 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나왔죠. P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요거 말하는 거니까 얘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네요. 교집합, PB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곱하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서로 독립이니까 이 결과는 얼마입니까? 6분의 1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 둘을 이렇게 가볍게 나눠버리시면 둘이 이렇게 지워지게 될 테니까, 그쵸? 분모 분자에 6 정도 곱해주면 돼서 결국 PA
PB 나누기 PB의 여집합을 구해주게 되면 이 결과는 6을 곱해주면 돼서 6 곱하면 없어지니까 3이다 라는 결과가 나올 거고 PB는 뭐가 되겠습니까? 3 곱하기 얘는 1 마이너스 PB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PB를 구하시면 당연히 4분의 3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독립에서는 주로 나오는 내용들은 이 두 가지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가죠? 그죠? 우리 다음 페이지 8번 보시면 이거는 뭐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그대로예요. 보세요. 8번에 1번. 갑이 합격할 확률은 4분의 3. 을이 합격할 확률은 3분의 1이거든요. 갑을 모두 합격하려면 합격하고겠죠? 그래서 1번의 답은 당연히 4분의 1 쓰시면 되고 2번은 갑은 합격하고 을은 불합격하려면 3분의 2를 곱해주면 되니까 이건 뭐 2분의 1이 나오겠네요. 갑을 중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한다는 건 1에서 적어도 하나니까 1에서 갑을 모두 불합격 확률을 빼주면 되니까 불합격하고 그죠? 불합격하고 이거 빼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6분의 5 계산하시면 되죠. 우리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그대로죠. 그러니까 이거 뭐 배우실 필요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냥 보시면 되는 거고 우리 독립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풀어갔던 독립과 종속을 구간하는 방법과 독립일 때 성립하는 공식 이 두 가지만 정확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죠? 오케이. 자 이제 독립시행 마지막 얘기가 되겠습니다. 독립시행 봅시다. 독립시행은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121페이지 띄시면 되거든요. 121페이지 주사위나 동전을 여러 번 던지는 시행 경우와 같이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고 밑줄 그으시고 시행이 반복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독립시행은 시행이 반복됩니다. 동일한 시행이 반복되고 각 시행의 결과가 다른 시행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확률이 서로 독립을 만족한다는 뜻이죠. 확률이 독립을 만족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뭐 주사위라든가 동전이라든가 뭐 전형적인 독립시행 형태들인데 서로 독립인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는 독립시행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독립시행 공식을 보시면 이렇게 나왔거든요. n 컴비네이션 R에 P의 R승에 1 마이너스 P의 n 마이너스 R승으로 나왔는데 요즘에는 3개짜리 독립시행이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공식 하나만 가지고 풀면 됩니다. 이해가죠? 그죠? 선생님 저 공식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우리 학생들은 그러면 안 되지 어떤 학생이 시험 공부를 안 해서 그냥 찍어요. 그러면 맞힐 확률은 당연히 얼마가 됩니까? 5분의 1이 되겠죠. 얘가 있잖아 5개 중에 2개를 맞추라는 구해봅시다. 확률 굉장히 어려운 확률이죠. 5개 중에 2개를 맞출 겁니다. 그죠? 하나만 맞춰볼까요? 하나. 5개 중에 하나를 맞춰볼게요. 뭐 당연히 5분의 1의 확률일 것 같은데 5개 중에 하나를 맞춘다는 건 5개 중에 문제 5문제 중에 1번을 틀리고 1번, 2번, 3번, 4번 틀리고 5번을 맞추고 두 번째는 하나, 둘, 셋 이렇게 맞추고 하나, 둘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맞추는 5가지 경우일 수가 있겠죠. 이해가시죠? 그렇죠? 이렇게 5가지 경우일 수가 있을 텐데 요 경우는요 틀리고 맞추고니까 결국 5분의 4의 확률이 4번 반복되는 거죠. 4번 틀릴 거고 그리고 한 번 맞춘 거니까 여기는 5분의 1 쓰시면 될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런 식으로 그죠? 5문제 중에 하나를 맞춘다는 건 이 확률이 될 거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4번을 맞추는 경우도 확률은 같지 않습니까? 5분의 4, 3승 곱하기 5분의 1, 5분의 4니까 결과적으로 이 확률들은 모두 다 일정한 확률을 가져갈 거다는 뜻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의 모두의 합을 구해주면 5개 중에 한 문제를 맞출 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이 될 거거든.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5개를 다 합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이해가시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될 텐데 근데 이 계산하는 과정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결국 5문제 중에서 5문제 중에서 한 문제를 맞추는 게 아니냐라는 뜻입니다. 이해가죠? 그죠? 한 문제를 맞추는 게 아니냐? 그러면 5문제 중에 4문제를 틀리는 거니까 4문제를 틀렸다고 쓰시면 되고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5문제 중에 한 문제를 맞추는 거니까 5분의 1의 1승을 갖다 쓰시면 되겠네요. 이해가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게 독립시행 확률이죠. 그래서 앞쪽에는 경우의 수를 갖다 쓰시면 되고 뒤쪽은 하나의 확률을 갖다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샘플 확률이라고 해서 하나의 확률만 갖다 써주시면 돼요. 말은 복잡하게 썼는데 독립시행 공식을 간단하게 암기를 해놓으시면 문제는 뭐 가볍게 풀어낼 수 있죠.
자, 거기 9번 문제 볼게요. 이제 거의 다 했네요. 9번 보시면 한 개의 주사를 6번 던질 때 짝수의 눈이 4번 나올 확률. 그러면 짝수가 나올 확률은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이 될 거고 짝수가 나오지 않을 확률도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죠? 6번 중에 4번이 짝수니까 6,4를 쓰시면 되고 짝수 2분의 1에서 4승 쓰시고 그리고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올려주시면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쓰시면 뭘 구할 수가 있습니까? 짝수의 눈이 4번 나올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가시죠? 오케이. 자, 2번 볼게요. 2번 보시면 짝수의 눈이 적어도 2번 나올 확률. 적어도 2번이니까 1에서 짝수의 눈이 한 번도 나오지 않거나 한 번 나오는 거 빼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6번 중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2분의 1에 6승을 갖다 써주시면 될 것 같고 6번 중에 한 번 나왔다면 2분의 1에 1승 짝수 한 번 나오고 나머지 2분의 1에 5승을 써서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를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렇죠? 독립시간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해 주시면 되거든요. 10번 한번 볼까요? 10번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동전을 3번 던집니다. 3의 배수면 주사위에서 3분의 1이겠다. 그죠? 3, 6이니까 3분의 1의 확률을 따르면 그때는 동전을 3번 던져요. 그리고 4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4의 배수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6분의 1의 확률을 따르게 되면 그때는 동전을 4번 던집니다. 그랬을 때 동전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앞면이 나올 확률은 당연히 2분의 1일 거고 앞면이 나오지 않는 확률은 2분의 1이죠. 선생님 독립시행 문제 풀 때 이렇게 OX로 많이 구별을 하는데 예전에는 사건이 3개도 나오고 4개도 나오고 해서 이렇게 쓰시면 안 됐지만 이제는 사건이 2개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나올 때 안 나올 때 2개로 나누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3분의 1의 확률을 따랐다고 치면 동전을 3번 던지니까 3번 중에 몇 번이 나와야 됩니까? 2번이 나와야 되니까 2 쓰시고 2분의 1에 2승 쓰시고 2분의 1에 1승 쓰시면 됩니다. 뭐 쉽죠? 다시요. 6분의 1의 확률을 따르게 되면 그때는 동전을 4번 던지니까 4번 중에 2번 나오고 2분의 1에 2승 쓰시고 2분의 1에 2승 쓰시면 되겠네요. 이해 가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둘을 더해서 계산하시면 뭐 확률 구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3의 배수도 4의 배수도 아니면 동전 안 던진다고 했으니까 그냥 0이 되겠죠. 그때의 확률은. 한 번 더 해볼까요? 다음 페이지 11번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20점 앞면이 나오면 그러니까 앞면을 5라고 놓을게요. 20점을 받아요. 그리고 뒷면이 나오면 10점 받습니다. 뒷면이 나오면 10점을 받습니다. 이렇게 동전을 8에 던져서 횟수는 8회예요. 8에 던져서 100점은 얻을 확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면이 나올 횟수를 n회라고 생각하시고 뒷면이 나올 횟수는 8-n회라고 쓰면 되겠죠. 전체 합해서 8번 던져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점수가 몇 점이냐면 20n점이 되는 거고 여기는 8-n에다가 곱하기 10을 쓰시면 얻은 점수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점수의 합이 얼마가 돼야 됩니까? 그럼 100점이 되니까 얘가 결국 100을 만족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이 0, 0, 0 이렇게 지워버리시고 마이너스 n 니까 n 갖다 쓰시면 되고 옆으로 이항하면 되니까 2 나오죠. 그래서 n이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몇 번 하면 된다? 2번 나오고 얘가 6번 나오면 정말 100점 맞네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문제와 오른쪽에 있는 문제의 차이는 뭐냐면 왼쪽은 횟수가 명확하죠. 몇 번씩 나와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오른쪽 문제는 몇 번씩 나와야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 둘 차이밖에 없는 거죠.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는 뭐를 풀면 되겠습니까? 결국 8번 중에서 2번 나왔다는 얘기죠. 앞면이요. 그죠? 그러면 2분의 1에 제곱 쓰시면 되는 거고 그죠? 나머지 6번은 뒷면 나와야 되는 거니까 2분의 1의 횟수를 묵수를 써주면 됩니다. 우리 지금까지 푼 문제들은 전부 다 앞면 뒷면 이렇게 나올 확률 나오지 않은 확률이 다 2분의 1이었는데 안 그런 문제도 당연히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확률을 다르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독립시행 문제 풀 때 보면 이렇게 OX로 나타내면서 문제를 풀잖아요.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안 헷갈리거든요. 어차피 2가지 사건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전 같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시면 쉽게 정리하실 수 있죠.
실제 확률에서 수능이든 학교 시험이든 출제가 되는 부분은 이 독립시행과 조건부 확률 그리고 독립과 종속에 대한 얘기를 가장 많이 출제하니까요. 이 부분도 꼭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열심히 좀 풀어 놓으세요. 그리고 기본 수업은 여러 번 반복해서 드셔도 되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정확하게 해결을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